이경숙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희연입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가 지난주에 낙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았잖아요. 그때 정말 낙태가 얼마나 좀 이렇게 크고 얼마나 진중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 주제가 뭔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변호사님, 이번 주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이번 주 주제는 이번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하게 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나눠보았으면 하고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네. 저도 스토킹 사례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은데요. 그러면 일단 사례부터 바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달인 10월에 30대 남성이 대낮에 50대 여성 공인중개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피해자가 거절하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비슷한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10월에 한 40대 남성이 모텔 객실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후에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였는데 결별에 대한 원망이 범행 동기로 보입니다. 네, 지난 8월에도 옛 연인이었던 50대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고요. 시신을 풀숲에 버렸다가 구속됐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네, 이처럼 스토킹에 근거해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자님, 네. 혹시 스토킹 당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스토킹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대학생 때였는데요. 이제 그때 한 대학교 축제에 갔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남자아이가 이제 저한테 좀 관심을 보이고 또 이제 그때 또 어리니까 술도 막 마시고 하잖아요, 변호사님. 그래서 이제 마시고 근데 굳이 자기가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알겠다고 했는데 이제 데려다 주고 제가 이제 어디 사는지를 딱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간 거예요. 근데 다음날 이제 막 계속 연락도 하고 막 혜원아 계속 연락하길래 저는 이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혜원아 이렇게 누가 부르는 거예요. 집 밖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설마 했는데 이게 점점 목소리가 가까워지면서 뭐지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제가 2층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기관을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창문을 혜원아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엄청 무서웠겠네요. 네, 너무 무서워서 제가 네. 이제 그 다음날 경찰에 갔더니 경찰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 그 사람이 주거 침입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저한테 뭐 무력을 행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고 좀 이제 이사를 해야 하는 방법을 택했었는데요. 아유, 정말 힘든 경험이셨네요. 예. 네.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스토킹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었을 네. 거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스토킹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고 네네. 어떻게 그 스토킹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 우선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요. 그 스토킹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요, 변호사님? 원래 스토킹이라는 거는 네. 미행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네네. 시작되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관심 있는 상대방에게 네네. 병적으로 집착해서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따라다니거나 고의적으로 쫓아다니고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를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입니다. 세 번째, 우편, 팩스,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 이런 모든 걸 통칭해서 저희는 그냥 물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그러면 집요하게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또 선물, 그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막 꽃이나 선물을 계속 보내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택배로 막 물건을 막 네, 보내주는 네. 거예요. 본인이 보내주기도 하지만 주거 또는 그 부근에
그 물건을 두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네네. 그다음 5번째, 주거 등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들을 훼손하는 행위도 스토킹 네.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네. 우리 집 앞에 화분이 있는데 네. 그걸 와서 이제 깨부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제가 이렇게 네. 무서워할 만한 어떤 물건을 갖다 네. 놓는다거나 네. 이런 행동도 스토킹 네네. 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나라 그 스토킹 처벌법에 정의된 5가지 스토킹에 대한 정의입니다. 네, 그렇군요. 스토킹이 미행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는 건 오늘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스토킹한 사람들이 대부분 특정 상대를 쫓아다니는 행위 외에도 말씀해 주신 그 5가지 행위가 네. 모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은 여기서 궁금해 주실 겁니다. 그거 나 해봤는데, 나 그거 다 해봤는데, 네. 그러면 한 번만 해도 스토킹인가요? 아니면 뭐 네네. 몇 번을 해야지 네네네. 스토킹인가요? 네네. 한 번 호기심에 해볼 수도 네네. 있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호감을 그쵸, 가진 그쵸. 사람한테 네. 말을 붙여야 되는데 네네. 모든 게 스토킹이면은 아예 그쵸. 인간관계가 네. 형성이 네네.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지는 않고요. 스토킹 처벌법에서 네. 아까 말씀드린 5가지 행위를 지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네.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면 네네. 예, 그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기준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게 뭐 이렇게 횟수가 정해져 있을까요? 특별히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 횟수가 이제 본인이 위해를 느낄 만큼 반복적인 게 이제 입증이 돼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을 때 뭐 문자를 뭐 한 100여 회 보낸다거나 네. 부재중 통화를 막 네네. 수십 통 남겨놓는다거나 그거로 인해서 본인이 위협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걸 제가 입증하면 됩니다. 공식적으로 10번 이상, 20번 이상 이런 거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없다. 네. 네네. 그럼 한 번만 받았는데, 이거 불쾌. 이런 경우도. 그 정도로는 처벌하기는 그쵸. 어렵습니다. 한 번 네. 정도는 한 애교로 번 정도. 봐주시고요. 애교로, 예.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스토킹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서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외국이나 뭐 그런 다른 나라의 뭐 그런 사례들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많습니다. 일단 네. 스토킹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네. 1989년에 미국 여배우 레베카 셰퍼가 남성 스토커인 로버트 존 바르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사건이 네. 있었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반스토킹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영국에서는 1997년 괴롭힘 방지법이 발의가 돼서 스토킹 행위를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2000년 5월 24일에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따라 우리나라는 스토킹 처벌법이 올해 발의가 되었지만 네. 그 전에도 이러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통계가 있었는데요. 네네. 경찰청 범죄 통계를 보면 전국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 스토킹 당하고 있어요 네네네. 라고 신고를 네네네. 했을 때 그 건수만 네. 2018년에는 2,772건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죠. 네. 그 다음에 2019년에는 5,468건이 신고가 와. 되었습니다. 거의 뭐 배로. 2020년에는 4,515건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네. 올해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되고 나면 신고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뭐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네요, 네. 변호사님. 네. 이게 각국에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많은 대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은 스토킹, 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무서운 범죄인데 왜 벌어지는 걸까요? 네. 그 스토킹 범죄 유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네네. 헤어진 전 남편이나 전 애인이 네네. 이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도 많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정신병적인 원인을 네.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의학과에서는 네네. 약간의 연애 망상이거나 관계 망상 네. 또는 이별에 대한 두려움, 네. 미련과 집착에 따른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 스토킹이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옛말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네, 그러죠. 맞아요. 네. 옛날에 유명한 황진이 같은 네. 경우도 옆집 총각이 맞습니다. 네. 짝사랑하다가 네. 황진이가 그 마음을 끝내 네. 받아주지 않자 결국은 죽고 말았는데 네. 상사병에 의해서 죽고 말았는데 그 상사병으로 죽은 총각이 황진이의 집 앞에서도 그 관이 떠나지 네. 못하고 황진이가 나와서 옷을 벗어서 위로를 해주니까 그제서야 떠난 네. 것도 스토킹입니다. 그것도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네. 결국은 그래서 황진이가 결혼도 안 하고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됐습니다. 네. 혹시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네. 그러면 좀 가족끼리도 네.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연락한다든지 그랬을 때 스토킹 법으로 성립될 수가 있을까요? 가족이요? 네. 가족은 아닙니다. 네. 제3자 타인이 괴롭히는 거가 네네. 스토킹이고 가족은 해당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 조금 전에 제가 전 남편이나 전 애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남편이 뭐 부인 좋아서 쫓아다니는 거야 그냥 그야말로 그 사랑의 표현이죠. 근데 가족도 아닌 전혀 저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따라다녀야 그럼 아내가 막 너무 연락을 자주 한다든지 네. 정신적으로 고통을 좀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가족이라는 이유로 법으로는 성립이 안 그쵸. 된다. 그거는 스토킹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음. 네. 그거는 이제 뭐 애정에 지나친 집착이라고 봐야겠죠. 아이고. 네. 아니, 그렇다면은 결국 상대방의 의견보다는 뭐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일어나는 범죄라고 볼 수 그렇죠. 볼수 있겠네요. 있습니다. 네. 그것도 정말 무서운데요. 네. 스토킹을 예방하는 방법은 또 있을까요? 네, 스토킹 예방하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스토커들이 피해자를 집요하게 따라다녀서 피해자들이 이제 거부 의사를 하면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스토킹의 여러 종류 중에 약간 정신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조차도 네. 피해자가 자기에게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그걸 굉장히 긍정적인 네. 네. 피드백으로 생각해서 네. 오히려 더 집요하게 네. 따라다니는 네.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피해자가 자기를 이렇게 거부하는 의사를 오히려 자신과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네. 착각하기도 하고 네. 또 모든 스토킹 범죄 발생 원인이 정신 문제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과도한 집착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네. 지속적인 괴롭힘을 통해서 오히려 자존감을 회복한다거나 네네네. 상대방을 괴롭히면서 네네. 상대방을 오히려 또 자신의 소유물로 네네. 생각하는 이상심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네네.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성범죄와 관련해서 성희롱이라든가 네네. 성추행이라든가 성폭력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잘 모르고 계셨다가 네네. 직장이나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또는 방송국에서 하는 홍보를 통해서 네네. 그 인식이 많이 높아졌고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네. 마찬가지로 스토킹도 범죄라는 사실을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널리 알려져야 된다고 네. 봅니다. 이 스토킹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이라는 것은 보통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네. 나하고는 그렇게 무관한 생각하죠. 거야.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네. 이것도 커다란 범죄이고 범죄. 해서는 그쵸. 안 되는 거라는 네. 거를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토킹 처벌을 하면,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에 해당이 되면 처벌이 굉장히 그러니까 무거워졌는데요. 네. 예전에는 스토킹을 하더라도 경범죄로 분류가 돼서 네. 벌금 10만 원이 최고였습니다. 10만 원.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3천만 원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처벌이 네. 무겁고요. 거기에다가 흉기나 네. 다른 기타 위험한 도구를 가지고 스토킹을 하게 되면 네. 5년에 5천만 원 벌금으로 네. 굉장히 중형에 해당하는 네.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토킹에 대해서 네. 인지하시고 네. 스토킹 하시면
스토킹을 당하시면 즉시 경찰에 네, 신고를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은 그 가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신청을 해주시고 네. 피해자를 보호해 주시는 조치를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경찰분이 그걸 안 해주시면 피해자 여러분들은 경찰에게 저 사람은 저한테 가까이 저의 주거나 직장이나 네. 제가 어디를 가든 저에게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신청을 해달라고 꼭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스토킹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면 적극적인 구애 행위라고 해서 관대하게 봐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이므로 네. 참지 마시고 네.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네. 예방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스토킹은 범죄입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죠. 이중잣대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서 구애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단호하게 거절한다면 즉시 멈출 줄도 알아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BN의 정혜원, 임경숙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반갑습니다.